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축구 보물,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즌 초반만 해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그의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경기 막판 교체로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실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강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PSG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희는 이강인의 현재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그는 중앙 미드필더, 가짜 9번, 측면 공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시크 경기에서도 그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교체 투입되는데 그쳤습니다. PSG가 3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용 교체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로테이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도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2차전을 합쳐 고작 19분뿐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 팀이 승리를 위해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사실상 밀려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때 PSG의 핵심 선수로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이 이제는 백업의 백업 자원으로 전락한 현실. 더 이상 단순한 일시적 부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PSG에서 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강인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강인 선수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가짜 9번,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1월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PSG의 미드필더와 공격진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팀의 신성 워렌 자이르 에메리는 꾸준히 성장하며 주전 자리를 굳혔고 데질레 두에 역시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까지 가세하면서 이강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이제 교체 명단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기용되지 않았고 리그 경기에서도 경기 막판 몇 분을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때 PSG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이강인이 이제는 출전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강인이 다시 주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는 이강인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PSG에 남아 경쟁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이강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팀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현재 PSG에서 빠른 템포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고 빠르게 공을 탈취한 후 스피디한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이런 전술 속에서 중원과 측면에서 뛰는 선수들은 강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을 요구받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빠르게 연결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와 정교한 패스를 강점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공을 잡고 상대를 속이는 드리블, 예측 불가능한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을 조율하는 스타일입니다. 즉, 감독이 요구하는 빠른 템포의 압박 축구보다는 섬세한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결국 이강인의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SG의 미드필더진을 보면
활동량이 많은 자이르 에메리, 강한 피지컬을 가진 데지레 두에 등 감독의 전술에 적합한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이 다시 주전으로 도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히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문제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현재 전술을 유지하는 한 이강인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전술에 적응하거나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영국으로 건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그리고 에버턴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클럽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제로 여러 유럽 축구 전문 매체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EPL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로 꼽히며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 그리고 압박 전술이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들에게도 빛을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EPL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은 정교한 패스와 유려한 볼 컨트롤, 그리고 경기 조율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좁은 지역에서도 볼을 지켜내고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점에서 EPL의 특성상 빠른 템포에서 짧고 정확한 패스를 주고받으며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맨유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옵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게다가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젊고 창의적인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강인의 스타일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빌라입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조직적인 전술을 강조하며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선수를 찾고 있는데 이강인이 이 포지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스턴 빌라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턴은 전통적으로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창의적인 패설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중원에는 경기 조율을 맡을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가세한다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PSG가 쉽게 이강인을 보내줄지도 미지수이고 EPL에서 적응하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리그의 빠른 템포와 강한 피지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적을 결심한다면 그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이 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강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재능과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은 단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중요한 시기일 뿐입니다. PSG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무대에서의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강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팀을 찾고 꾸준히 출전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강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PSG에서 기회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